청와대에 계시는 그 비서관들은 왜 대통령한테 이런 보고를 안 합니까? 말로만 보고하면 안 되죠. 이 동영상 자체를 보고를 해야죠. 이게 심각한 내용이거든요. 그 청와대 그 300명 그 비서들 그 뭐 하는 인간들입니까 도대체? 비서실장 그 정진석 그 양반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에요? 응? 지금 바깥에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하야해서 나올 때 가서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바깥에서 4.19가 일어난지를 모르고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깜깜이 눈으로 누가 만들고 있어요, 도대체가. 에? 장 차관들 3.15 부정선거도 모르냐? 4.19도 모르냐? 5.16도 모르냐? 응? 니들이 거기서 장차관 하면서 좋은 거 다 헤쳐먹으면서 말이야. 난 이렇게 욕을 할 자격이 있어. 왜? 내가 강화문 운동을 안 했으면 니들이 거기에 청와대 들어갈 수 있었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지. 이재명 대통령 돼서 뭐 어떻게 되겠어? 나라는 끝났죠. 북한은 넘어갔지, 나라가. 그런데도 말이야, 이 도대체 우파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108명도 그렇고 겨우 이제 뭐 비슷하게 뭐 김민전 의원이 뭐 부정선거 뭐 말 한마디 했는 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뭐 또 난리들인데 그 정도 해서는 안 되죠. 단식 투쟁 들어가야죠. 108명이 다. 청와대 직원들도 전부 다 단식 투쟁 들어가야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보고는 윤석열 대통령 성격에요. 이 동영상을 그대로 만약에 봤다 그러면 그분의 성격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 대통령을 내가 안 해먹으면 안 먹었지. 그 말도 여러 번 했어요. 안 해면 안 했지. 이런 성격이란 말이야. 근데 왜 보고를 안 하냐 말이야. 도대체가 수석들 장차관들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 망하는 거예요. 우파 대통령들은요. 이명박도 그렇고 우리가 목숨 걸고 대통령 만들어 놓으니까 깜빵이나 가고 박근혜도 우리가 목숨 걸고 대통령 만들어 놓으니까 탄핵이나 당하고 말이야. 도대체 우파들은 왜 그러냐고 도대체. 뻔해요. 탄핵될 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될 거는 이제는 시간 문제. 올 가을 가면 반드시 탄핵입니다. 저거는 반드시. 이런 사전의 상태를 미리 알아 읽어내고 정확하게 말이야 대처를 해야지. 김학성 교수님. 예. 아니 4.19가 왜 일어났어요? 4.19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60년도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이 이제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처음 밀고 땡기고 하다가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김주열이라는 사람이 마산에서 바닷가에서 이제 이 발각 시체로 떠오르는 바람에 그것이 이제 기폭제가 돼가지고 전 국민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3.15 부정선거로 만들어진 당시의 국가 권력은 정당성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저항권에 의해서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것이 4.19가 되는 것이죠, 목사님. 예. 그러면 3.15 부정선거는 사실은 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한 거 아닙니까? 부통령에 대한 부정선거죠. 그거 하고 예. 지금 이번에 총선에 부정선거하고 어느 게 더 커요, 도대체가? 그 이제 우리가 그거는 예. 한놈 이기모 한 놈을 놓고 부정선거했고 예. 여기는요 300명을 놓고 부정선거했잖아요. 300명에 대한 부정선거죠. 예. 그렇죠. 예. 어느 게 더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에 그 3.15 부정선거의 그 이제 그 행태가 드러났지만 그때 보면 참 책에서 보면 어마무시하더라고 목사님. 무슨 피아노 선거 무슨 선거 가지고 부정선거의 행태가 상당히 다양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그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정황이
정황이 이번에는요 머리가 발전해서 예. 더 교활하게 했어요. 교활하게 한 것이죠. 아니 예. 투표 용지를 파쇄를 한 것도 나왔고 네. 예? 이게 무슨 뭐 저 하남 선거 같은 데를 보면 이런 도표까지 다 보여주는데 3.15 부정선거는 저리 갈아요. 근데 국민의 근데 분노 수준을 보면 윤석열을 찍은 48% 1638% 38만 명은 지금 3.15 부정선거 때보다 더 지금 분노하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폭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게 안타까운 게 예. 그 윤석열을 찍은 사람이 다 폭발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같이 폭발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래서 다수를 갖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미동도 하지 않아요, 목사님? 아니, 그건 아예 기대하지 말고, 왜냐하면 걔들은요, 저 2년 후에 지방자치선거에서, 그 도지사하고 서울시장하고 이거 해먹으려고 벌써 거기에, 그래서 한동훈한테 탁 엎드려 있는 거야. 떨어진 사람도 그렇고, 당선된 사람도 그렇고. 예. 예를 들어서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은 서울시장 나올 게 뻔할 거거든요. 국회의원 던지고. 뻔하거든. 그러니까 이놈들은요 우파 이 정치인들은 이거는 좌파들보다 더 나빠. 좌파는 그래도 이념이라도 있잖아요. 이것들은 이념도 없고 개판이야 이거 완전히. 예? 개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딱 희망은 윤석열 대통령 한 번밖에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황 장군님 왜 결단을 못합니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정보가 없어서 결단을 못하는 겁니까? 배짱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왜 그럽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그 국가 지도자가 가져야 할 그 자질이 여러 개 있었는데 뭐 역사상 빛났던 국가 지도자들은 뭐 첫째는 통찰력입니다.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가에 대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 못 한다면은 그 통찰력 부족한 겁니다. 전 지금 이대로 이 상태대로 가면은 국가가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 왜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보다 지금 저놈들은 제가 보기엔 10배는 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은 그 최순실 사태가 나고 국정농단 사태가 났을 때 국민들 중에서 실망하는 것보다 지금 한 2년 동안 천신만고 끝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왜 이렇게 갈까? 전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정광석화 같이 문재인 정권이 하던 적폐청산을 우리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면은 이번 총선 뭐 붙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내부 분열만 하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예. 정말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 예. 이렇게 가면 뭐 국가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적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통찰력 앞을 좀 내다봐야 됩니다. 예. 또 대통령이란 자리는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 상황 판단을 하기에는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에 이 부정선거, 부정투표에 관한, 부정개표에 관한 이거 선거 개혁하거나 손대지 않으면은 이제 보수우파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예. 이미 그 발판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 요번에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어제 김만배하고 또 누굽니까? 신앙님 구속됐습니다. 오늘 오면서 저 신문 그걸 보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가장 악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대장동 그걸 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녹취록을 조작하고 뉴스타판과 거기에서
한 것이거든요. 예? 이런 거 언론인들도 오늘 보니까 언론인들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이런 것까지도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정선거는 그것보다 더한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는지, 예?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 관심을 확 주목을 받고 국민들 스스로가 야 이거 부정선거 이제는 다시는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자 됐다 할 정도로까지 해야 되는데 그 여건을 이렇게 지금 목사님과 우리 광화문 세력이 하고 있는데도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집회 시위 어떻게 신문 방송에서 할지 저는 잘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정말 저도 뭐 많은 생각 끝에 했는데 5.18 조사위원회처럼 세월호 조사위원회처럼 그렇지. 대통령이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맞아. 제가 보기에는 법무장관 시켰어. 예? 이거 한다고 딱 이슈만 던져도 신문방송 좌파들 야단 날 겁니다. 50% 넘어가요. 예, 왜 하느냐? 지지율이 50% 넘어가요. 아니 5.18하고 지금 저 세월호는 지금 몇 년간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예?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오스트리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재선거를 하는데 우리가 세계 6위권의 선진국이 이렇게 많은 정황들이 나오고 이렇게 저는 참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에 이번에 그 장재원 박사가 뭐 해서 부정선거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인원이 명단까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왜, 야, 이거 왜 명예훼손 안 합니까? 예? 모든 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의심도 있으면은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 국가 지도자인데, 정말 더 이상 실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48%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24%예요. 그러면 48%에서 24%로 떨어진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실망했다는 얘기죠. 근데 뭐를 실망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알아줄 사람 없어요. 아니 48%가 24%로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실망했느냐. 첫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취임식하자마자 바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거는 첫째는 뭐냐. 속된 표현으로 이겁니다. 우리가 대통령 만들어 놨더니 지들끼리 다 해먹네. 이겁니다. 이거. 지들끼리 다 해먹네. 그게 뭐냐. 새로운 사람 하나도 없고 장제원, 권성동, 김기현 뭐 다 지들끼리 다 해먹네 그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렇게 저 국정원도 가지고 있고 감사원도 가지고 있고 검찰 기무사 다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그렇게 정보가 어두울까? 왜 떨어졌냐 그러면 벌써 1%만 떨어져도 빨리 원인 분석해. 왜 떨어졌는지. 이거 바로 지시를 해서 정보기관을 통하여 보고를 받아야 될 텐데 48%에서 24% 떨어졌는데도 아직도 언젠가는 국민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알아줄 사람 없어요. 국민들이 그렇게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 국민들은요 헷가닥 해버려요. 금방. 그 증거로 48%에서 24% 떨어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정강훈 목사 같으면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하면 안 되고 일거에 엎을 수 있는 길이 부정선거 수사하면 내가 볼 때 70% 올라가 버립니다. 70%. 부정선거를 사실대로 밝혀가지고 전라도까지 다 밝혀서 이거 가짜, 이것도 가짜. 그래가지고 재선거 한다. 3개월 안에. 재선거 했더니 우리가 200석을 했다. 그러면요 90% 가요. 90% 대통령은요 여러 일 관여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장관들한테 다 맡겨놓고 대통령은 결정적인 판단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박정희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이게 희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에.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뭐 1년 임기 줄이고 저 야당들하고 타협해서 좋다. 내 1년 대통령 줄여주겠다. 그래가지고 개헌을 하고 이렇게 합의를 해서 한다면은 바로 깜빵입니다. 바로 깜빵. 그거는 그 박근혜는 저리 가래요. 바로 깜빵입니다. 저거는 깜빵 갈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저 사람들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좌파 애들이. 저 사람들은요 준간첩이에요. 준간첩. 북한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요. 말했잖아요. 벌써 김학성 교수님. 예. 어버이 수령님 맞습니까? 이재명이가? 그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이가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목사님. 참 근데 기가 막히네. 목사님 하나 새로운 소식을 말씀드리면 네. 그 사람이 강민구예요. 아,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딘지 아세요, 목사님? 몰라. 의성입니다. 뭐요? 목사님 고향시 의성입니다. 강민구 그놈이. 아니 의성 새끼가 어떻게 그런 새끼가 나와?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동기들 모임에 갔었는데 네. 거기에 의성 출신 얘가 있었어요. 또 동기 중에. 그래서 우리 우파 모임이니까 뭐 얘기를 하는데 하는 말이 그 강민구가 의성이랍니다. 야, 그 강민구 이력서 한번 띄워봐라. 예, 방송실. 의성이랍니다, 목사님. 강민구. 그것도 조작된지 모르니까 의성에서 그런 씨가 나올 리가 과연 있을까? 응? 자, 보세요, 이제 의성 저번 주에 나오잖아요, 목사님. 경북 의성이네. 예. 나이도 어리네 이거 64년생이. 그러니까 저 친구가 이제 처음으로 이재명이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해줬거든요. 그 얼마나 또 그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론 그러니까 플레이하기 경북 위해서 대구만 먹으면 이재명은 대통령 된다. 그런 포석이겠지. 하여튼 그런 뭐 포석도 있고 그다음에 TK를 갖다가 어떻든지 담은 몇 표라도 더 얻자 해서 했는데 저 친구가 이렇게 이제 수령님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이렇게. 3.15 부정선거 때 보다가 저 영상 나오네. 띄워봐라. 아따 수령님 맞네. 저뭐 어버이 수령님 맞구만. 아들 같은데요. 또야 참나. 아버지 맞네. 어버이 수령님 어버이 수령님 같이 보이네. 참 상당히 깍듯하게 목사님 인사하죠. 참나 예. 정말. 자